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 조용한 해안 마을에 사는 중학교 1학년생 요코타 메구미는 방과 후 배드민턴 연습을 마친 뒤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섭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던 그날, 그녀는 친구에게 내일 보자는 말을 남기고 골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5시 20분경. 하굣길은 아직 햇살이 남아있던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방도 신발도 그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괴의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던 공간이 찢겨져 사라진 듯한 기묘한 실종이었습니다. 수사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주민들이 동원되어 근처 해안, 산책로, 공터, 해변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견조차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가출, 사고사, 유괴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지만 어느 쪽으로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정은 유괴였습니다. 하지만 금품 요구도 없었고 협박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실종 하루 만에 메구미의 사진을 방송국에 보내기 시작했고 전국의 언론이 그녀의 실종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수없이 많았고 그중 하나라고 치부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도시 곳곳을 돌며 전단지를 붙였고 수년 동안 딸의 생존 가능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딸의 사진이 낡고 색이 바랄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종 직전 메구미 근처에서 이상한 외국인 남성을 봤다는 제보가 몇 건 접수됩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메구미가 지나던 길목을 맴돌았다는 이 남성은 일본인이 아니었으며 차를 몰고 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는 메구미 실종과 북한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암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1987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폭파됩니다. 범인으로 체포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증언을 남깁니다. 일본인 교사에게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메구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발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실종된 일본 여성들 모두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사라졌고 대부분 해안 도시에서 흔적 없이 증발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북한으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납북설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이 이슈를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경우 협상 통로가 완전히 닫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히 고립되고 정부는 침묵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02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공개됩니다. 김정일이 직접 일본인 납치를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요코타 메구미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녀가 1977년에 납치되었고 북한에서 일본어 교사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94년 메구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주장을 덧붙입니다. 그는 이 발언을 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했고 북한 대사관 앞에는 촛불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북한은 메구미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뼈조각을 일본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DNA 감식 결과
그 유골은 메구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골은 화장된 뼈가 아닌 동물뼈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 의도적인 조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북한은 진실을 감추고 있는가? 메구미는 아직 살아있는가? 아니면 북한은 여전히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또 다른 증언이 등장합니다. 탈북자 A씨는 메구미가 평양 근교에서 살고 있었으며 외국 공작원에게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북한인 남성과 결혼했고 딸을 하나 두었다는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김혜경. 하지만 이 이름조차 사실인지 북한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요코타 메구미가 김연희와 매우 유사한 발음을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김연희가 익힌 일본어 억양이 도쿄식이 아닌 니가타식이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억양의 차이가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탈북자가 메구미의 생존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2005년까지 그녀가 평양에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주장을 부인하며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취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흘러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는 2020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딸을 안아볼 수만 있다면 1초라도 좋다고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일본 국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메구미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국가가 포기한 딸이라는 상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권력 투쟁, 정보전,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한 소녀의 인생이자 세계가 외면한 인권 유린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북한 어딘가에서 살아있을까요? 그녀의 딸은 누구일까요? 존재하는 것일까요? 혹은 만들어진 환상일까요?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